신현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간 연구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근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준현 작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 방에서 영상을 찍으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업이 20분 남아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일 1독하는 남자 황준현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서평을 할 책은 바로 신영철 박사님의 그냥 살자입니다. 편집할 시간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을 여기 띄워주고 싶은데. 네, 그냥 살자라는 책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제목을 보고 약간 좀 이상했습니다. 그냥 살자라니. 그런데 조금만 읽어보면 그 그냥 살자가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네, 수업 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가볼까요, 서평? 저는 보라쇼에서 이 신현철 박사님을 만났는데 강연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닌가요? 특히 지금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말고는. 그런데 신현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0년간 연구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근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답은 하나라고 합니다. 단 하나. 무엇일까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저는 순간 잘못 읽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니. 이거 포기랑 뭐가 다른 거지? 그런데 또 친절하게 뒤에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날씨라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진짜 수많은 좌절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대를 잘 안 해요. 단점은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을 잘 안 해서 저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신에 꿈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도전하면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하니까 아예 도전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티는 안 내지만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말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살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행복의 제1조건이 바로 관계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은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것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고 내가 옳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시작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대화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순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말이 일단 맞고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너는 나의 조언을 들어야 돼. 그런데 잘 먹히던가요? 아니죠. 네, 사람은 바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현철 박사님은 말합니다. 판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여러분,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대방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면 좀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많은 경우 경청을 해주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도 많았고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다른 답을 제시하거나 딴 말을 한다. 그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네, 저도 상황을 좀 알고 나면은 거의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결혼이라든지 승진조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이
많은 것이 해결돼요. 지금도 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한 달 전, 두 달 전, 3개월 전, 1년 전에 어떤 걱정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많은 걱정이 한 4%? 5% 정도 말고는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런 걱정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 아닌가요? 이미 지났거나 아직 오지도 않았거나. 정말 해야 될 고민을 좀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많은 순간 수동적으로 많은 것을 수용을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어떡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후회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능동적인 수용이란 걸 배웠습니다. 그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게 대충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충 살면 절대 안 되죠.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이런지 저런지 너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서평은 마치고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떨게 되네요. 느껴지시나요? 저는 여기 엄청 막 느껴지는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황준현 작가였습니다. 엎어치기에 있어서 다시 영상을 켭니다. 이 책에 보면 소박한 꿈을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멀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소박한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이왕이면 너무 큰 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소박한 꿈보다는 조금 큰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꿈을 꿨다면 전 아마 작가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저는 만족과 안주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과연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은 안주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이 안주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삶의 만족은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후회를 좀 적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모든 순간 후회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책에는 한 선배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가 60인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동요 하나 못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내가 멋진 곡 하나 들려주겠다.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꾸준하게 하면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